안녕하세요. 올바로 시스템입니다. 2020년 5월 27일부터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의 대장관리 수단이 전산으로 의무화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중 재활용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전자장부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제3항의 개정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장부 기록의 의무 수단이 전자장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조항에 따르면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 배출, 처리 상황 등을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은 올바로 시스템을 말합니다. 대상자는 여기 나오는 제25조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말하며 폐기물 처분업자분들과 재활용업자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6조 제1항 1호에서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를 포함하며 제1호만 해당하는 자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제2호인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전선만 취급하는 자와 제3호 수집 운반만 하는 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에서는 작성 기한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개정 전 제품 공급 내역에 한하여 2일이었던 입력 기한은 현재 모든 장부 기록사항에 대해 10일로 개정되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5의 2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에 따른 작성 대장 장부의 종류와 기타 사항에 대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작성 대상인 장부 서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 서식은 크게 폐기물 종류, 수탁 내용, 폐기물 재활용 내용, 잔재 폐기물 처리 내용, 재활용 제품과 공급 내용으로 나뉩니다. 항목별로 안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 종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법정 폐기물의 종류를 말합니다. 수탁 내용은 위탁업소 명과 수탁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폐기물을 배출한 배출자의 업체명과 그 양을 일자별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폐기물 재활용 내용은 수탁받은 폐기물의 재활용 정보를 입력하며 재활용 방법과 그 방법으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을 기록하면 됩니다. 잔재 폐기물 처리 내용은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나온 잔재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그리고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업체의 업체명과 처리 방법, 처리량을 일자별로 기록합니다. 재활용 제품의 경우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하여 만든 재활용 제품의 종류와 생산량, 제품을 공급받은 공급처의 상호, 업종, 소재지, 공급량, 잉여량 또는 감모량과 보관량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잉여량과 감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을 공급처에 공급하였을 때 공급량이 변화하여 변화된 공급량으로만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급하는 제품의 양이 늘었을 경우 잉여량을, 줄었을 경우 감모량을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시스템을 보시면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바로 시스템을 로그인 후 대장관리 메뉴로 접속합니다. 이때 등록된 인증서가 있어야 저장이나 삭제가 가능하니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0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 대장으로 접속 후 폐기물 재활용 내용 탭을 선택합니다. 폐기물 재활용 내용은 처리자로서 전자인계서를 작성했던 사용자라면 대장 생성을 통해 처리 방법이 재활용인 인계서에 한하여 작성한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대장 생성 버튼을 클릭한 후 대장 생성 기간을 지정하고 대장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전자인계서로 관리하는 내역이 아니라면 신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규 작성 버튼을 클릭하고 인수 재활용 일자를 넣고 폐기물 종류, 성상, 위탁업소, 수집량과 재활용량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수의 개념은 외부로부터 우리 사업장에 폐기물을 받는 개념을 말합니다. 반대로 재활용은 배출자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인수량에 기록하고 처리했다면 재활용량에 기록하면 됩니다. 특히 인수한 내용만 기록한다면 필수 입력 사항을 제외하고
위탁업소와 수집량까지만 입력하셔도 되고, 처리한 내용만 기록한다면 재활용 방법과 처리 방법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같은 날 둘의 행위가 모두 이루어졌다면 동시에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업체 검색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검색은 위탁업소, 수집업소, 잔재 폐기물 처리자 등 대장 작성에서 업체명을 찾아 넣을 때마다 검색 기능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선 검색 기능을 통해 내가 원하는 업체가 존재하는지 찾아보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규 작성을 통해 업체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때 개인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등 필수 입력 정보는 0을 활용하여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잔재 폐기물 처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재 폐기물 내용은 잔재 폐기물이 발생, 처리한 일자와 잔재 폐기물 정보, 발생 정보와 처리 정보가 입력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 작성을 통해 입력이 가능하며, 발생한 내용만 입력한다면 필수 입력 정보를 제외하고 발생량까지만 입력하시고, 처리한 내용만 입력한다면 처리자부터 처리량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역시 같은 날 발생과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동시에 입력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제품 공급 및 보관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중간 가공 폐기물을 생산하였거나 제품 또는 물질을 만들었을 때 입력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신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빈 행을 추가한 뒤 폐기물 종류부터 공급처까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중 추가 폐기물은 제품을 만들 때 추가로 투입되는 폐기물 종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재활용 제품은 재활용 제품 구분란에 재활용 제품 물질과 중간 가공 폐기물 중 선택하여 활성화된 내용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품의 양이 줄어서 공급됐을 경우 감모량을, 제품의 양이 늘어서 공급됐을 경우 잉여량을 체크하고 그 뒤에 발생량과 발생 사유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업체를 검색하여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재활용 제품이 생산만 이루어졌을 경우 생산한 내용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생산 공급일자, 폐기물 종류, 성상, 재활용 제품과 생산량을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공급한 내용만 입력할 경우 생산량을 제외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역시 같은 날 생산과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동시 입력도 가능합니다. 장부 작성에 있어 3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부는 말 그대로 모든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전자인계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계서 작성 미대상 폐기물도 우리 사업장을 기준으로 반입되고 반출되었다면 장부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장부의 입력기한은 10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장부의 입력기한은 개정 전까지 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으로 인하여 10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신 기존 장부에서는 제품의 공급과 공급일, 공급업체 등의 핵심 기록 대상이 있었다면 지금은 발생, 배출, 처리 상황 등 장부의 모든 사항이 의무 기록 대상입니다. 세 번째, 모든 과거 내역을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장부를 입력하셨던 분들은 기존에 관리되던 장부를 그대로 두시고 신규 장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장부에서 장부로 이동할 때 개정안 시행인 전날인 2020년 5월 26일에 사업장을 기준으로 최종 보관량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를 보정이라고 하는데 보정에 대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보정이 필요한 탭에 들어간 후 신규 작성을 누르고 날짜는 5월 26일을 선택합니다. 다음 업체명 검색을 누른 뒤 전자대장 보정으로 되어 있는 6글자를 넣고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의 첫 번째 값을 선택하고 필수 값을 넣은 뒤 저장하시면 됩니다. 보정에 필요한 탭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니 필요에 따라 모든 탭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기물 재활용업자 전자장부 관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올바로 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주 묻는 질문으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